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5월 9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 뒤로 멀리 보이는 청와대가 상당히 날씨가 맑아서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청와대가 대통령 집무 공간 또 거주 공간으로서의 기능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오후 6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퇴근을 하면서 청와대를 나옵니다. 청와대를 나와서 다른 곳에서 1박을 하고 내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을 하죠. 자, 내일 취임식이 열리는 내일부터는 저 뒤에 보이는 청와대는 국민에게 개방이 됩니다. 당분간은 한시적으로 미리 예약을 받아서 관람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가동이 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는 누구나 찾아갈 수 있는 저 청와대로 남게 되는 것이죠. 자,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오전에 국회에서 취임식을 갖습니다.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으로 정식 취임을 하게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이 산뜻하지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계속 발목을 잡아왔고 특히 또 지금 새로운 내용들도 속속 나오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집권 5년 동안 여러 가지 일을 벌였는데 그 중에서 그 부담이 윤석열 정부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중앙일보는 오늘 일면 톱으로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만든 법 때문에 윤석열 새 정부가 무려 73조 원을 떠안고 이 국정 운영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중앙일보 일면 톱입니다. 자, 국회 예산정책처가 분석을 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이 더불어민주당이 가반을 차지한 국회에서 작년에 법률 재정 개정을 통해서 늘어난 재정 부담이 향후 5년 동안 지금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재정 부담이 연평균 1년에 14조 6,113억 원에 달한다. 이 재정 부담 규모는 작년도의 3배에 달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문재인 정부 막바지에 재정 부담이 큰 법안을 막 통과시키면서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게 짐을 지었다. 자, 국회 예산정책처가 분석한 내용이고, 이 예산정책처가 작년에 가결된 법률, 그 중에서 국가 재정에 영향을 미칠 법률 153건을 대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향후 5년간 비용을 추계를 했는데 이 새 정부가 73조 원을 떠안는다. 그 이후까지 고려하면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그래서 내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복지 포퓰리즘 이런 것을 막 하면서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가 끝나고 나서는 나몰라라 하는 것이죠. 나몰라라 하고 새로운 정부에게 부담을 막 씌우는 그런 일을 지금 해온 겁니다. 그렇게 돼서 그 결과로 오늘 조선일보 3면은 내일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는데 지금 3고 경제도 어렵죠.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여기다가 북한이 또 도발이 계속 SLBM까지 지금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소야대 전국.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DJ 이후 최악의 상황에서 닻을 올린다.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죠. 그래서 DJ 정부 이후의 최악의 상황이다. DJ 정부 때는 YS 정부 말기에 발생한 외환위기, IMF 구제금융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출범을 했죠. 그래서 DJ가 상당히 초기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윤석열 정부도 그에 못지않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새 정부를 출범을 해야 된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이런 삼중고의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지금 무역 환경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IMF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퍼펙트 스톰, 초대형 복합위기가 올 수 있다. 이런 경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외환위기 직후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 이후 최악의 대외 환경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의 지적입니다. DJ 정부 이후 최악의 대외 환경이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른바 뭐 검수완박 뭐 이렇게 하면서 역대 최악의 여소야대 국면 이렇게 돼서 정치적 그 운신의 폭마저 윤석열 정부는 상당히 좁은 상태에서 출범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3구 경제, 북한 도발 이렇게 국가적 어려움에 상당히 이 난감한 상황에서 새 정부가 출범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좀 민주당도 좀 협조를 하고 이런 분위기를 초반에 좀 보여야 되는데 밀월 기간이라는 게 있죠. 근데 지금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내일부터 야당이죠. 야당이 됩니다. 야당이 되는 민주당이 지금 곳곳에 함정을 파놓고 오히려 막 덫을 설치하는 윤석열 정부 출범을 회방을 하기 위해서 자,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계속 태클을 걸죠.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부터 우리가 인정 안 해줄 수 있다. 투표해서 부결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한덕수를 볼모로 딱 잡고 그 대신 한동훈을 비롯해서 몇 명을 내놔라. 뭐 이런 식으로 낙마시켜라. 이런 식으로 이 딴지를 걸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내각 구성,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구성을 방해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뭐 이 상황에 대해서는 오늘 여러 조간 신문이 일면 톱으로 실었습니다. 어차피 이거 내일이 출범을 하는데 반쪽 출범, 윤석열 정부 반쪽 내각이 현실화됐다. 그래서 국정 공백에 비상이 걸렸다. 이 조간 신문 몇 개의 기사입니다. 조각을 못하고 출범을 하니까 반쪽으로 출범을 하는 것이죠. 내일 출범 앞두고 여야 대치가 심화되어 있고 총리는 물론 장관 절반도 못 채웠다. 그래서 윤석열 당신인 쪽에서는 일단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추경호를 한덕수 총리가 아직 총리가 안 됐기 때문에 임명 제특권을 행사를 못하죠. 그래서 지금 있는 김부겸 총리, 문재인 정부의 김부겸 총리가 추경호 부총리를 임명 제청권을 행사를 해주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해서 추경호가 이 총리 권한 대행 자격으로 또 다른 후속 인사를 한다. 자, 이런 구상까지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어렵게 해야 될 정도로 민주당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한덕수 인준 밀려서 임명 제청에 차질을 빚고 있다. 지금 뭐 통일부, 여가부 등 8곳은 청문회도 못하고 있다. 고물가, 북핵 위기 대응, 공백이 우려된다. 자, 경향신문 일면 톱 이겁니다. 민주당이 5명을 부적격으로 찍었다. 그런데도 윤석열의 임명을 강행하려고 한다. 오히려 윤석열 쪽에 이 비판을 하는 그런 논조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웬만한 장관들은 전부 다 그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 못해도 다 임명을 시켰죠. 역대 최다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민주당이 5명을 딱 찍어서 이 사람들은 안 돼. 만약에 이 사람들을 뭐 하면은 한덕수를 낙마시킬 거야. 이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그러면은 우리 총리 없이 갈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당선인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것을 또 비판을 하는 겁니다. 지금 5명 찍은 사람이 낙마 대상자라고 찍은 사람이 뭐 민주당이 찍은 겁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를 부적격 이렇게 규정을 하고 찍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 장관급은 국회에서 인준 투표 없이 그냥 임명을 하면 되죠. 그래서 임명을 강행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경향신문은 임명 강행하는 그것이 마치 잘못됐다는 뜻이 이렇게 그런 뉘앙스로 보도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들 중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 지금 이 민주당이 낙마를 시키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죠. 한번 청문회가 연기가 됐을 정도로 민주당이 벼르고 있는데 벼르는 한편으로는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한동훈은 문재인 정부에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하다가 4번이나 자천이 됐던 인물이죠. 그리고 법무부 장관에 오르면은 이 검수완박의 허점을 통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상시특검 이런 것을 법무부 장관이 운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정권 그리고 이재명 전 후보에 대한 수사를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지휘를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낙마를 시키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 한 차례 연기됐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반이 걸려있다. 그래서 한국일보는 이걸 일면 톱으로 잡았습니다. 인사청문회 예고 기사를 일면 톱으로 했다는 건 그만큼 상당히 앞으로 미칠 영향이 크다는 이야기죠. 파급 효과가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정부 아예 초반에 걸려있다. 한동훈 인사청문회에. 그래서 한동훈 청문회가 전국의 내관이 되고 있다. 자, 한동훈 인사청문회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오늘 일면 톱 기사에 이 김지아 시인이 여기 사이드 톱에 기사가 있는데 어제 타결을 했죠. 저항시인이라고 이름 붙었던 김지아 시인이 타결을 했고 또 뭐 그저께는 그 배우 강수연 씨도 뭐 타결을 했습니다. 그 기사가 지금 일면 톱에 일면 사이드에 계속 나오고 있죠. 자, 다시 돌아와서 한동훈 청문회, 오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부적격하다, 낙마 1순위, 국민 눈높이 부적격하면서 하는데 금수완박 갈등의 골이다. 한동훈이.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뭐 소통령 뭐 이렇게 하면서 공세를 강화를 할 그럴 태세입니다. 국민의힘은 엄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서 극한 대치가 예고가 되고 있고 윤석열 정부 임기 초에 국정 주도권의 가늠자가 될 것 같아. 자, 경향신문을 보면은 또다시 한동훈 인사청문회 기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을 나열을 합니다. 딸의 뭐 스펙, 그리고 아파트 뭐 정여, 농지 이런 게 상당히 많다. 그런데 한동훈이 대치기를 할지 주목이 된다. 여러 가지 의혹들을 쭉 나열을 하죠. 청문회에서 그를 둘러싸고 제기된 자녀 스펙 쌓기, 아파트 편법 정여, 농지법 위반 등의 의혹은 물론 정책 검증까지 한치의 양보 없는 격돌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한 후보자 측은 딸의 활동에 불법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논문이 아닌 논문을 막 고등학생이 게재를 했다 막 그거 뭐 과거에 조민 프레임을 설치하는 거죠. 논문이 아닌 에세이나 보고서를 누구나 올릴 수 있는 저널에 올렸을 뿐이다. 실제로 입시 등에 사용된 사실이 없으며 사용할 계획도 없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조민 씨는, 조국 씨 딸 조민 씨는 본인이 가짜로 만든, 부모들이 가짜로 만들어준, 막 컴퓨터 앞에 앉아서 막 도장도 만들고 막 해서 가짜로 만든 7개를 제출을 해서 대학도 가고 대학원도 가고 뭐 의사 시험도 뭐 보고 이렇게 진행 과정이 있었죠. 그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한동훈에게 겨냥을 하는 것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려고 지금 나중에 대학 갈 때 써먹으려고 이거 지금 스펙 쌓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한동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실제로 입시 등에 사용된 사실이 없다. 앞으로 사용할 계획도 없다. 그러면 뭐, 자,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경우와 달리 한 후보자가 딸의 활동에 직접 관여하거나 허위 자료를 입시에 활용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자, 경향신문도 이렇게 쓰죠. 조국, 정경심 두 사람은 앉아서 컴퓨터 가지고 다 가짜 증명서 만들고 뭐 위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정경심 씨는 지금 감옥에 있죠. 4년 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것과 이것은 상황이 결이 다른 것인데 어쨌든 조민에 대한 그런 국민적인 분노가 높았던 것을 봤기 때문에 한동훈도 한동훈의 딸도 거기에 끼워 넣으려고 프레임을 설치하는 그런 과정인 것이죠. 그리고 또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결정적으로 부딪힐 게 뭐냐면은 금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이 공방입니다.
민주당은 아마 한동훈 후보자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 안 할 겁니다. 논리가 딸리기 때문에. 논리가 딸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동훈이 이 금수완박을 하는 이유를 압축적으로 표현했던 적이 있죠. 뭐냐면은 금수완박 입법은 야반도주다. 야반도주. 한밤중에 짐 싸서 도망가는 거다. 그러면서 도대체 5년 동안 무슨 일을 그렇게 많이 저질렀길래 야반도주하느냐. 5년 동안 어떤 불법과 비리를 저질렀기에 검찰 수사가 무서워서 수사권을 뺏으려고 하느냐. 야반도주하느냐. 그 말이죠. 이 말 속에 모든 게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수완박을 가지고 민주당 법사위원들 해봤자 이 초선 의원들, 이 어떤 논리적으로 무장이 되지 않은 그런 의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거기와 한동훈이 이렇게 논쟁을 벌이면은 한동훈에게 박살이 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주당 의원들은 건들지 않고 대신 무슨 딸 스펙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에게 빠른 기회를 계속 줄 겁니다. 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자기 발언 차례에. 자, 그래서 민주당과 대대적인 충돌이 예고가 되는데 금수완박은 한동훈은 결국 국민의 피해를 주는 법안이다. 이 논리로 계속 오늘 밀어붙이겠죠. 윤석열 이 상황이 이렇게 지금 어렵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오늘 한동훈 청문회도 그렇고 제대로 장관들도 임명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자, 윤석열 당선인은 내일부터 대통령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돌파를 할 것이냐. 지난 주말에 계속 그런 기사가 나왔었죠. 저도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국무총리 없이 간다. 총리 없이 간다고 우리가 국무총리 그리고 또 장관 한동훈이든 정호영이든 낭만 안 시키고 같이 데려간다. 그 대신 차관 체제로 당분간 간다. 그래서 국민 여론에 민심에 묻겠다. 자, 이 기조를 아직까지는 그대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일보 보시면 지금 이제 민주당은 내일부터 야당입니다. 오늘까지만 여당이죠. 내일부터 야당, 민주당, 거대한 야당에 끌려가지 않겠다. 차관, 대통령실 중심 위기 돌파. 새 정부 국정 공백 비상. 세계일보는 새 정부의 국정 공백이 비상사태에 걸렸다. 이렇게 진단을 하면서 그래도 거야의 행포에 끌려가지 않겠다. 자, 이런 입장을 윤석열 당선인이 가지고 있다. 윤석열 식물정부화 우려에 강대강 맞불을 놓는다. 지방선거 발목 잡는 야당 이런 프레임을 설치하려고 한다.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발목을 잡고 있다. 그리고 차관 인선으로 공백을 줄인 뒤에 장관을 임명하면 된다.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실 중심, 이제 청와대가 아니고 용산에 있죠. 대통령실 중심으로 매일매일 수석 비서관 회의를 열어서 국정을 직접 챙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 그런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국무총리 한덕수는 인준투표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장관들은 청문회가 끝난 장관들은 그냥 임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일 침식하고 모레를 지나서 그 다음날 12일부터 장관 임명 강행할 듯 동아일보가 일면 톱으로 실었습니다. 자, 장관 임명.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많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후보자들을 장관으로 임명을 했죠. 가급적 그렇게 따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워낙 이렇게 발목을 잡고 있으니 총리를 담보로 해서 자, 그래서 임명을 강행을 하겠다. 12일부터. 왜 12일부터냐 하면은 국회 청문회법에 보면은 청문 요구서를 대통령이 국회에 보낸 뒤에 20일 안에 청문 결과 보고서가 와야 됩니다. 근데 보고서가 안 오면은 그때부터 10일 내의 기간, 그러니까는 2일 후에, 3일 후에 이렇게 해서 10일 내의 기간에 다시 보내달라. 한 번 더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때 안 오면은 장관 임명을 강행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11일까지 이 총리가 인준이 안 되면은 추경호 대행체제로 장관 임명을 검토를 하면서 오늘까지 국회 보고서 국회에 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보고서가 안 오면은
바로 12일부터 장관을 임명을 그 순서대로 해 나가겠다. 이 이야기죠. 청문 보고서 채택 안 된 장관 후보자 오늘까지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그 동아일보 일면 톱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어디냐면은 국방부가 있던 자리, 지금 대통령 집무실입니다. 국방부 마크 대신에 봉황으로 벌써 장식이 됐습니다. 이 입구가 사진이 작게 보이시겠지만은 봉황으로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으로 입구가 벌써 장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여기서 직무를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죠. 자,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뭐 상설 특검이나 이런 그 법무부 장관이 가질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해서 지금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저질렀던 여러 가지 권력형 비리 의혹들, 그리고 이재명을 둘러싼 대장동, 성남FC, 변호사비 대납, 뭐 법인카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한 수사를 한동훈이 직접 손에 쥐고 밀어붙일 가능성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른바 신적폐 수사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양산 사저로 가서 SNS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일종의 사저 정치를 하기 위해서 지지층을 막 결집시키는, 오늘도 6시에 저 청와대에서 걸어서 나오는데 그때 어떤 깜짝 서프라이즈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탁현민 의전 비서관이 예고를 했습니다. 뭐 보나마나 지지층들 쫙 결집시켜서 뭔가 퍼포먼스를 벌이겠죠. 자, 그런 식으로 문재인은 방탄막을 치고 있고, 이재명은 국회의원 배지가 있으면 해계중 불체포 특권 같은 것이 있으니 국회의원 배지를 구하려고 인천으로 갔습니다. 계양을.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죠. 본인이 이 당군 일에 최대의 치적을 쌓았다고 자랑을 했던 대장동에 있는 성남 분당에서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열리는데, 거기는 지난번 대선 때 윤석열에게 졌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 윤석열에게 본인이 이겼던 계양에는 8.8% 이겼습니다. 성남 분당갑에서는 11몇 %가 졌죠. 그래서 본인이 8.8% 이겼던 계양을로 갔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언을 어제 하면서 저도 이해했는데 이 조선일보도 이 부분을 짚었습니다. 어제 이재명이 뭐 당을 살리기 위해서 위험한 정면 돌파를 결심을 했다. 그런데 민주당 텃밭에 나서면서 무슨 위험한 정면 돌파인가? 본인이 이 당군일의 최대의 치적을 올렸다고 자랑을 했던 그 성남 분당갑, 거기서 본인이 대선 때 졌기 때문에 거기에 출마했으면 위험한 정면 돌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민주당 텃밭,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가 5선이나 했던 그 지역에 출마를 하면서 이렇게 위험한 정면 돌파 결심을 했다 한 데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다. 그래서 조선일보가 6면에 아주 크게 실었습니다. 그리고 계양을 출마 공식 선언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는 독설을 날렸다. 자, 원고에 없던 거친 표현들을 막 쏟아냈습니다. 어제 2달 만에 다시 그 공식 식상에 나가지고 대장동 해먹어서 오물 많은 사람이 먼지 좀 묻은 나를 도둑놈으로 문다. 자, 대장동 몸통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자기는 먼지가 좀 묻었고 해먹어서 오물이 된 사람들이 자기를 도둑놈으로 문다. 이것은 뭐 이제 그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겠죠. 그 수사가 진행이 되는 것이 두려워서 지금 방탄조끼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려고 하는 이재명입니다. 그리고 또 전국에서 과반 승리를 이끌겠다 이렇게 밝혔고, 본인이 대선에 지고 2달 동안 한 4번 외출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불러서 고생을 했다고 하면서 술을 주더라. 저 청와대로 불러가지고. 자, 이것은 본인이 처음 밝힌 이야기죠. 그러니 뭐 이재명 지고 나서 칩거 어떻고 뭐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청와대 가서 이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또 참모들 같이 했겠죠. 하면서 대책을 수교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전략을 수교하는 그런 자리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냥 술만 먹고 나오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모든 그 대책 회의 수기 끝에 인천 계양을에 출마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말도 나오는데 어제 뭐 기자회견 출마 기자회견을 인천에서 했는데 인천의 국회의원들이 쭉 다 나올 줄 알았죠. 그런데 친문재인 의원 3명은 회견에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습니다. 이 출마에 반대한다는 이야기죠. 명분이 없다. 그리고 박영선 전 장관도 이재명이 공적 가치를 너무 가벼이 보고 있다. 이렇게 민주당 안에서도 이재명의 출마에 회의적인 시각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재명이 본인이 텃밭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계양을에 갔지만 과연 이길 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죠. 누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지금 민주당은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이재명의 대항마로 누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제가 윤희숙 카드를 계속 말씀을 드렸죠. 자, 동아일보는 위험한 정면 돌파를 결심을 했다고 하는데 이재명 정말 위험해질 수 있다. 국민의힘에서 대항마로 윤희숙 전 의원을 검토를 한다. 대선 때 윤희숙 전 의원, 경제 전문가죠. 대장동을 넣고 이재명 후보 저격수 역할을 했었죠. 그 윤희숙이 같이 맞대결을 벌이면 지금 그 민주당이 분열된 상황이고 대선 직후에 이 컨벤션 효과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 상황이 선거가 진행이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국민의힘 내에서 대항마로 윤희숙 전 의원의 등판론이 부상을 하고 있다. 어제 윤희숙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역사상 가장 후한무치한 피의자 도주 계획이다. 인천에 출마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자체 여론조사를 좀 오늘 정도 실시를 해서 인천 계양을 전략 공천 여부를 논의한다는 건데, 자, 윤희숙 의원 외에는 인천 시민운동을 했던 민주당 출신이고 나중에 그 안철수 그 대표와 같이 정치를 했던 최원식이라는 인천 시민운동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민주당 출신. 뭐 이 사람과 최원식, 윤희숙 중에 후보가 나올 거라는 이야기도 있고, 어제 경향신문이 이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상당히 악의적이고 뭔가 목적이 있는 기사인데 뭐냐 하면 경향신문이 단독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이 인천 계양을에 이재명 맞수로 배우 김부선 씨를 내세울 것을 윤희숙을 내세울지 김부선을 내세울지 조울질한다 이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배우 김부선 씨는 이재명 지사와 스캔들이 있는 그 인물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배우 김부선이 마치 이 공천 대상자로 거론되는 것처럼, 그리고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 이렇게 그 경향신문 기자와 통화를 하면서 윤희숙, 김부선, 그리고 인천 계양을 현 당협위원장 윤형선이 후보군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우파 시민단체에서 김부선 씨를 공천해야 한다고 요청이 왔다. 글쎄요. 과연 이것이 무슨 뭐 장난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아무 의미도 없는 이 기사를 단독으로 그냥 단독 이렇게 해서 내보내지는 않았겠죠. 뭔가 희화화시키려는 겁니다. 이재명이 나간 지역에 이 김부선이 나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선거 자체를 희화화시켜서 국민의힘의 동력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어두된 기사죠. 자, 이런 것은 일종의 이 마타도와 비슷한 자, 그런 기사도 지금 나왔습니다. 자, 이재명 위험한 정면 돌파 결심에 국민의힘에서는 대항마로 윤희숙이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어제 출마 선언을 한 사람이 있죠. 안철수. 원래 이재명이 분당갑에 갔으면은 본인이 당군일의 최대 치적을 쌓았던 성남 분당갑에 갔으면은 빅매치가 이루어질 뻔했죠.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로 분당갑 출마를 결정을 했습니다. 안철수는 인터뷰에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이재명이 날 피해서 기초도로 갔다. 내가 출마한 것은 당의 요청 때문이고 이재명은 계속 있었으면 나와 한판 붙을 텐데 나를 피해서 도망갔다. 그런 인터뷰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좀 섣부른 전망 같지만은 이재명이 이 온갖 편법, 이런 것을 막 동원을 해서 국회의원 배지도 달고 혹시라도 막 그렇게 해서 기사 회생을 한다면 5년 후 대선에서 이재명과 안철수가 붙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그런 그 기사 내용이 오늘 아침 조간에 많이 실렸습니다. 5월 9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